해병대 수사 외압에 이어 경찰판 수사 외압 사건까지 정말 막 나가는 정권인데요. 국회에서는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수사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증인과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백혜룡 경정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 즉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백혜룡 수사팀장은 지금 좌천됐고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사를 해낸 수사팀장은 좌천, 누구는 용산 대통령실 발령이라.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장면은 청문회장에서 발견된 결정적 문건가 공개된 장면인데요. 이 문건은 백혜룡 경정이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김찬수 증인이 이첩 지시를 몰랐다는 거짓말을 박살낼 수 있는 결정적 문건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문건으로 김찬수 증인을 압박하게 됩니다. 어떤 문건인지 김찬수 증인의 얼굴 표정을 잘 보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마약 사건 이첩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경정은 10월 6일 17시 30분에 폭력계장으로부터 이첩 명령이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폭력계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김봉식 증인 또한 검토만 했지 절대 이첩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백경정이 지휘부에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고 10일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청이나 수사지휘부로부터 사건 이첩 사실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건을 사실상 이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사실상 이첩된 이후에 중단된 수사를 다시 영등포로 원위치하기 위해서 수사팀의 추가 운영을 위해서, 즉 백경정이 김찬수 서장에게 하나의 내부 문건을 보고합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다시 수사팀을 구성해서 추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문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찬수 증인? 네, 그렇습니다. 그 문건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목이요. 마약사범 검거수사 전담팀 추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니, 의원님 좀 사실관계를 좀 정정하고 싶어요. 아니요. 기억나시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아니요. 그런 문건을 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결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건 내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 서울청 화살표 영등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건에 지금 증인께서 결재를 하셨어요. 결재 주요 내용은 뭐냐고 하면 수사팀을 편성 운영 추가 연장하겠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별명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백혜룡 증인은 본 의원이 방금 김찬수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결재를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직접 제가 보고하고 결재받았습니다. 자, 김찬수 증인 다시 일어나 보세요. 이 내용에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의 증언만 이야기만 듣고 일방의 증언이 아니라 결재를 한 사실이 있냐고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그게 결제가 되었다면 결재가 돼 있다면 아니라 수사 책임자였어요. 증인은 영등포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수사 책임자예요. 자기가 결재한 걸 아주 중요한 사안을 모릅니까? 그 결재 문건에는 서울청이 영등포소에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을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김찬수 증인이 결재를 했다고요.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결제했습니다. 결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건 이첩을 서울청에서 영등포소로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왜 의원님, 이제서 백혜룡 과장이 저한테 10월 11일 네. 아니 여지껏 수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잖아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전혀 몰랐다 그랬고 서울청에서 그런 적 없다 그랬고 근데 드러났지 않습니까? 백혜룡 증인이 내부 문건으로 영등포소에서 수사팀을 다시 재가동해야 되니까 문서 결재를 올렸는데 증인이 그걸 결재했다면서요. 결재하면서 그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서울청에서 10월 6일 날 세관 사건을 이첩 지시했다. 그리고 16일부터 다시 편성 추가 운영하겠다. 왜 거짓말합니까, 증인?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의원님, 백혜룡 과장이 저에게 이첩 논의를 검토 보고한 거는
10월 2005년이 아니라 이 11일입니다. 문서 결제 내용에는 분명히 서장의 결재가 있고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만 공개되면요,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혜령 정의는 지금 증인을 하고 있고 김찬수 정의는 아니라 그러고 다시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만 공개되면요, 사건 이첩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경찰서의 내부 문건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건을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찬수 영등포 서장 지금까지 계속 발언 과정에서 이첩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다시 수사팀이 재편된 것은 기억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그럼 그건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이첩 지시가 이첩 지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수사팀이 다시 그러면 재편성된 걸로 본인은 생각했습니까? 맞습니다. 증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아니 본인이 경찰서의 책임자이면서 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첩 지시가 있었다, 아니면 이첩 검토 지시가 있었다, 이것도 모릅니까? 제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제가 백혜룡 과장에게 보고 받기로는 백혜룡 과장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첩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10월 11일 날 카톡으로 통해서 저희 서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백혜룡 과장의 말만 듣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것만 들었지. 자, 아까 증인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마치 그것은 전혀 몰랐었던 것처럼 이야기잖아요. 지금 본인은 이미 백혜룡의 증언이든 백혜룡의 보고든 그것에 의해서 이첩 관련 논란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월 11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몰랐다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답변하셨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러면 오늘 회의록을 좀 뒤져보겠습니다. 예. 이첩 논의가 자, 있었다.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청장님, 예. 경찰청에서 영등포서에 이 윤건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련 서류를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청문회에서는 여러 엇갈리는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용산을 언급한 적 없다고 주장했던 김찬수 증인과 서장이 용산을 언급했다는 백혜룡 증인이 부딪히기도 하였죠. 백혜룡 수사팀장이 듣지도 않은 용산을 들었다고 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이며 상사였던 김찬수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공개적 발언을 한다고 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